것은 여러분의 숨은 바람의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던 박사모들은 다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그 많던 박사모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편지를 안 쓰신 분이 있다면 4320호입니다. 군포 우체국 4320호 수인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님께 편지 한 통을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도 물론 통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권, 그 살기 좋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서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에스더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정서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문재인 정권이 하면 안 되느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젊은 애들한테 자꾸 수시로 주입시키는 게 우리 민족끼리, 그 말이나 통일이나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 우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해결하자 하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업무가 숨어 있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 하면 적화 통일도 괜찮다. 자, 이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어느 갑자기 공산화가 됐을 때, 이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을 때 우리 민족끼리는 그게 성취하고 통일은 됐지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재산이 모든 게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고생하고 쌓아올린 모든 업적이나 또 이만큼의 어떤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원이 전부 없어진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체제가 달라지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이러한 체질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체제에서의 어떤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런 흑막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루빨리 우리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아서 자유민주주의 위주의 어떤 그런 통일의 시대가 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블릿 PC가 진짜인 줄 알고 있고,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고, 정유라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는데 박근혜가 시킨 거 뭐냐 이래가지고 삼자뇌물죄, 경제공동체 이런 게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죠. 태블릿 PC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태블릿 PC는 최순실과 관계가 없다. 그런데 재판에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국정농단 재판에서 그러면 태블릿 PC를 갖다가 증거로 제출해라 검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출을 못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 PC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언론이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해버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다가 어떻게 탄핵이 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삼자뇌물죄,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무슨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말이 없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걸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떤 사람이 법원에 갔을 때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태까지의 어떤 법원에서의 재판의 기본이 되는 것은 증거주의였습니다. 설사 저 사람이 살인을 했다는 혐의가 있고 경찰이나 검찰이 온갖 어떤 그런 조서를 잘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묵시적 청탁, 남의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설사 그렇게 의혹이 저 사람이 그런 압력을 넣은 것처럼 옆에서 묵시적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면 무죄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묵시적 청탁,
또 뭐 경제 공동체, 아니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경제 공동체를 묶으려면 뭔가 관계가 있어야죠. 과거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 뭐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경제 공동체냐? 가족 간에도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남편이 어디 가서 사기쳤는데 그 수익금 가지고 가족이 다 먹이 살렸다고 해서 그 부인이나 가족을 갖다가 경제 공동체로 처벌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언론에서 떠들고, 지금 또 그 청와대를 장악한 문재인 일당들은 시간만 때만 되면 자고 일어나면 무슨 캐비닛 문건 꺼내가지고 국정농단이 어떻고 문서가 이런 게 나왔다는 식으로 맨날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 정치 공작만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처벌한 것이 그게 사실이고 맞는 것처럼 자꾸 꾸며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만 차기 선거에서 우리 우파가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해서 그것을 찍고 그걸 지지했던 모든 정당들이 다 그렇게 부도덕한 것처럼 몰려서 사람들한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부정투표 때문에 졌다고 얘기를 하시고, 물론 그런 의혹도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농단으로 몰리고 많은 부정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탄핵을 당했을 때 우리 애국 우파들의 도덕성도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치명타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적화 통일 반대한다, 이것만 외쳐가지고서는 차기에 다시 우리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지금 상황에서 언론도 아직까지도 우파한테 냉랭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주동자 역할을 한 그 언론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문재인을 설사 끌어내렸다고 해도 또 다른 좌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으며 모든 게 다 국정농단이 아니라 좌파들의 농단이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우리가 알려서 우리의 무너져버린 보수 우파의 도덕성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 지지도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셨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우리 울진 원자력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우리 경북 애국 시민연합을 이끌어 가시는 경북 애국 시민연합 대표이신 강정례 대표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정례 대표님 올라오십시오.